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무탈하게 보내셨습니까? 5월 월말이 되어가니 시장이 좀 울퉁불퉁합니다. 매매를 간결하게 유지를 잘 하셔가지고 5월달은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지수는 지금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잘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부담은 없이 차분하게 매매를 하셔도 될 만한 시점이니까 집중력 있게 잘 유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복귀부터 해보고 오늘 또 공부할 거 또 공부해 봅시다. 전일 미션 종목들이 보면 기세주 섹터에서는 ISC, 드림 ICS, CICS, MPD, 파세코 이 정도만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ISC 모습은 나쁘지 않았네요. 전체적으로 시가가 플러스 2.8%, 고가가 7.5%니까 거의 5% 뛰기 수준인데 거래량 대비해서는 금액대도 19,000짜리고 이러는데 큰 흐름은 없었지만은 조금은 아직은 더 끌고 가도 봐야 될 그런 종목은 맞기는 맞습니다. 종가상 좀 작게 마이너스 플러스 4%로 맞춘 것이 좀 아쉽네요. 근데 차트나 이거 틱 흐름을 보면 그렇게 흐름이 원활치는 않네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조금 조심하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일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야 마무리를 지었겠지만은 오늘 진입하신 분들은 내일 이 캔들을 깨면은 일단 도망을 쳐 나온다는 마인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드림 CIS. 전일 상한가를 신규 상장주로 한 종목이지만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을 잘 관리를 하면 오늘 아침에 시가가 좀 높은 것이 좀 흠이었죠. 너무 관심을 좀 많이 받았는데 시가 6.0%, 고가가 16%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10% 뛰기는 됐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를 당일로 먹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좀 끌고 가는 마인드로 하느냐 중요한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좀 끌고 가는 마인드로 좀 보자 이랬는데 오늘 파동이 너무 크게 나버렸죠. 이런 경우에는 그날 들어갔는데 10% 뛰기가 수익을 줬다면 일단 챙겨놓고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종가에 또 들어가면 되니까 시가에서 땡 출발해 가지고 여기서 여기는 한 6, 7%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한 10%까지 올라갔다. 16%. 상당히 모습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기세가 참 좋았네요. 드림 CIS는. 일단 공략 종목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점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가가 좀 높았다라는 것이 조금 단점이죠. 한 1%에서 3% 정도 쭉 맞아봐줬으면 이게 윗꼬리를 길게 안 달고 봉으로서 맞힐 수 있으면 좀 더 안정되게 갈 텐데 라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네요. 하지만 지금 시간 내에서도 보면 3.8%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죠. 이번 주까지는. 다음은 MPD. MPD 한번 봅시다. 시가가 0.4%, 저가가 마이너스 3.9%, 밀렸다가 올라갔네요. 고가가 플러스 8.5%. 기세주는 어차피 분할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마이너스 0.4%니까 처음에는 보고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된가. 아침에 기세주 같은 것이 아침에 시가가 마이너스로 나올 때는 일단 지켜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3%나 마이너스 3%나 마이너스 5%나 이렇게 잡히면 차라리 공략 관점이 되겠지만 중간한 이런 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이런 것은 그냥 가만히 봐야지요. 보고 흐름을 보고 뭐 저점을 잡고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시가를 다시 밀렸다가 지금 3%까지 밀렸다가 이 공간을 채워주고 돌파라는 이 시점에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굳이 꼬리를 안 잡아도 됩니다. 다시 살아날 때 시가 돌파하는 시점 마이너스 0.9% 돌파하는 시점에 4%를 돌파하는 시점에 들어가도 충분했죠. 이제 문제는 여기서 먹느냐, 뭐 여기서 먹느냐 아니면 보유를 하느냐인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한 종목은 파동이 일어날 때 먹는 것이 좋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3%대 정도 잡혀주고 8%대 갔으니까 10% 수익도 나왔겠네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는 안 했어도 우리가 이런 건 많이 했죠. 약간 밀려가지고 다시 올라갈 때 기준선을 회복할 때 그때는 공략을 해본다. 색깔이 바뀌는 시점은 반드시 공략 관점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세코. 파세코는 큰 흐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가가 좀 높았네요. 파세코가 4%대 4.7% 잡혀가지고 고가가 플러스 8%, 저가가 플러스 2%. 관심을 받은 만큼 좀 반등은 좋습니다만은 시가 좀 높게 잡혔어요. 시가가 한 1에서 한 2% 정도가 잡혀줬으면 이 정도로 시가가 출발했으면 그냥 좋았는데 좀 높았죠. 2%. 그래서 4% 시가에서 출발해서 2% 밀려서 8%대까지 갔다. 그런 시나리오가 될 텐데 보유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흐름이네요. 종가상으로 마칠 때 이 갭이 채워진 채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다음을 끌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묶고 나오든지 본절을 하든지 하는 그런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파세코는 조금 더 다음에 한 번 더 보고 해보도록 하죠. 하지만 당일로 봤을 때는 뭐 수익을 챙기려고 했다면 큰 수익은 아니지만 챙길 수 있는 여건은 준 것 같네요. 기세조 섹터는 오늘 뭐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으면 뭐 드림 CIS가 가장 그래도 관심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관심을 좀 줄만한 그런 스타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ISC가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봅시다. 기세주 섹터, 그리고 이슈주 섹터가 있었죠. 명문과 고려를 보자 같이 수학의 질, 그리고 포인트 엔지니어링, SNS 텍, 비메모리 관련주, 그리고 상보 자한을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봅시다. 저희들도 아침에 고려제약은 같이 공략을 했습니다. 명문은 뭐 시가가 고려보다 좀 낮았죠. 고려가 훨씬 시가가 많이 잡혔죠. 플러스 8%대로. 명문도 뒤는 따라 나갔습니다만 고려만큼의 힘은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가 8% 출발해서 저가가 6.7%, 뭐 한 1% 정도 밀렸다가 1, 2% 밀렸다가 이제 고가가 24%까지 이제 올라갔거든요. 뭐 많이 올라간 셈이죠. 저희들은 13% 정도에서 13에서 15% 정도 수익권에서 마무리를 됐는데 한 13%군 수익이 나왔더라고요. 뭐 이런 스타일이 이제 뭐 상당히 좋죠. 아침에 시간이라부터 이게 지금 9시 반 아닙니까? 예, 딱 마무리되는 이 시점. 하루에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이 있지만은 이 시간에만큼의 강한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죠. 하루 종일. 그래서 고려를 공략하신 분들은 나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관련주에서는 포인트 엔지니어링과 SNS 텍을 보자 했는데, SNS 텍은 3만원짜리고 포인트는 4천원짜리고
금액이 아무래도 포인트가 조금 부드럽죠. 부담 없고. 시가가 또 아침에 보면 포인트가 1%대로 좀 앞서 있죠. SNS 택은 시가가 0.1% 출발했고. 그러니까 뭐 전날의 모습이 이런 상태였는데 그 다음날은 적어도 한 1, 2%는 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SNS 택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윗꼬리가 없이 이렇게 바싹 올려서 붙인 종목인데 그러면 보통 이런 종목은 한 1%나 2%싹 띄워서 출발이 다는 게 기본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실망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 쪽으로 매기가 몰린 것은 당연하겠죠. 시가 1% 출발해서 고가가 10%대까지 올라갔군요. 종가상 7.8%. 뭐 당연히 수익으로서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이 이제 좀 길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단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차라리 이런 것은 뭐 보유를 해서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해도 뭐 나쁘진 않았겠네요. 다음은 상부 한번 봅시다. 히토류 관련주가 여러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길래 상부가 뭐 조금은 따라가 주지는 못하지만은 바뀔 수 있는 순서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걸 보자 했는데 큰 힘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고가가 5.4%, 시가가 1.4%, 4% 뛰기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양봉을 하나 쭉 튼실하게 내주는 모습은 나쁘진 않았네요. 파동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에서 0.9% 올라 있으니까 내일 뭐 매도를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한 봅시다. 자한은 오늘 파동이 한번 나와줬죠. 시가가 4.8%. 시가는 뭐 적당히 전일 시간에서 시가가 좀 올라 있었죠. 4.8% 출발해가지고 고가가 15%대니까 거의 뭐 딱 10% 뛰게 먹었겠네요. 그죠? 시가는 적정하게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10% 뛰기면 뭐 괜찮죠. 지금 월말 주간에. 이슈주 섹터에서는 그래도 오늘 고려제약 같은 종목이 큰 수익을 좀 준 것 같고, 그리고 뭐 자한도 나빠지는 않았고 상부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수익이었고 SNS도 뭐 포인트 엔지니어로도 괜찮았고 이슈주 섹터는 뭐 별 나쁜 종목은 없었군요. 일도주 섹터 한번 봅시다. 일도주 섹터는 다우 데이터와 코디를 한번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봅시다. 다우 데이터 시가가 1.5% 시가가 좋았네요. 제가 항시 말했듯이 일도주는 뭐 시가가 아래 위 1% 정도가 가장 보합을 기준으로 좋다라고 했습니다. 보합을 기준 뭐 마이너스 0.5 플러스 0.5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정도가 가장 좋다고 했죠. 플러스 3% 4%나 마이너스 3% 4%는 그건 안 좋다고 했죠. 가장 적정한 기준선을 잘 지키는 시가 1.5% 1%대 출발해서 8.5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9.7%까지 올라갔군요. 수익권은 무난했습니다. 일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흐름을 기세를 보다가 들어가서 흐름을 기세를 쭉 보다가 기세가 아주 강하면 사실은 보유를 해도 되고 또 어중간에 양봉을 만들었는데 어중간하게 만들었다. 뭐 진입 시점에 대비해서 뭐 3% 올라있다, 4% 올라있다 이러면 그냥 보유를 하는 것도 좋죠. 살아나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타점은 그 뒤에 봐도 된단 말이죠. 당일로 먹을 사람들이야 뭐 미련 없이 먹으면 되겠죠. 시간에서 0.3% 올라와 있으니까 뭐 내일도 나쁜 모습은 아니겠죠. 단 뭐 끌고 가실 거라 보유를 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당일에 진입한 부분을 깬다면 일단은 물러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코디 신규 상장하는 코디인데 코디는 역시 뭐
앞에 종목들과 같은 궤를 같이 했지요. 그죠? 다른 앞에 종목들도 보면, 음, 근데 오늘 보면 기준단가 상당히 높게 출발이 됐죠. 그죠? 기준단가 상당히 높게 출발한 게 큰 단점이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먹을 수 있는, 요건은 있었습니다. 요건은 있었는데, 그것을 먹을 거라고,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죠. 여기 한 18%대쯤에 제가 보고 있었는데, 저도 웬만하면 한번 해볼까 싶은데, 요즘 워낙 이쪽 애들이 모습이 안 좋길래 손을 안 대는데, 요 3%대까지 올라간 한 15% 가까이 수익을 주는 그런 모습은 보여줬죠. 긴 꼬리 보이죠? 긴 꼬리. 한 번은 공략할 수 있는 찬스는 된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은 기다렸다 잘 보고 계셨다면 됐는데, 초보분들이 매매하기는 썩 좋은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아침에 제가 원했던 방식처럼 밑에서 이렇게 쭉 끌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돼주는 게 저쪽은 시가가 낮아야 된다는 거죠. 시가가 낮아야 된다는 건데, 그렇 그런 점에서는 별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이런 스타일 종목 기다렸다가 눌려가지고 받아서 올라가는 이런 거는 지금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건 하지 마시고 항시 아침에 땡 했을 때 바로 올라가는 이런 종목을 자꾸 연구를 지금은 하셔야 해요. 자, 이런 거는 추후에 세월이 흘러서 뭐 시장의 판세도 좀 읽을 줄 알고 여러 가지 흐름을 조금 몸에 익고 나서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1도주는 뭐 코디는 원했던 모습은 아니었고, 그나마 다우데이터는 우리가 원했던 모습을 그대로 연출을 잘해줬죠. 이런 것이 안정되고 수익도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미션 종목들은 1도주 섹터, 이슈주 섹터가 좀 반응이 좋았고, 기세주 섹터는 뭐 고만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나쁜 모습을 보이고 그런 종목은 없었던 것 같네요. 자,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내일 미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기세주 섹터부터 한번 볼 텐데요. 종목은 뭐 카카오, BDI, 유니셈, 글로벌 SM, 드림 CIS 이렇게 지금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카카오부터 보죠. 카카오는 지금 상으로서는 공략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주축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내일이 화요일이니까 한 번에 더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 카카오는 내일 흐름을 조금 유심히 보시고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여타한 상을 다 뿌리치고 상방 쪽으로 자리 잡는 기세 흐름이 보이면 같이 발을 맞춰서 해본다.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거든요.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지만은 기세가 상당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일날 공략해서 당일날 뭐 어느 정도 파동을 좀 먹고 나가도 좋고요. 한번 끌고 가보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분할로 차분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각각의 사람들마다 보는 눈이 다 틀리죠. 틀린데 사실 카카오나 뭐 이런 네이버 이런 애들 좀 금액대가 무거운 거는 잘 안 하려고 하죠. 우리 이제 급등주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하지만 내일 하루 정도는 카카오의 하람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세가 좋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한번 두들겨 보자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서둘지는 마십시오. 다음엔 BDI 봅시다. BDI는 흐름은 굉장히 더딥니다. 더디고 이틀 전에
상한가를 치고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데 흘러가는 추세가 조금 약간 아리까리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스타일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날 당일날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만약 내일 어, 다시 한 번 더 양봉을 이런 식으로 내준다면 그 뒤에부터는 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 내일 못 가고 다시 꼬꾸라진다면은 일단 이 종목은 발을 빼고 지켜봐야 될 종목이죠. 그래 내일이 중요한데 오늘은 플러스 2%에 출발해서 플러스 4%까지 갔다가 뭐 저가가 보합이거든요. 보합이고 종가가 4%대니까 거래량이 참 작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은 지금 30만 주, 34만 주는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쪽에서 마음을 먹고 밀어붙이면 충분히 상이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태를 봤을 때도 2% 시가 출발해서 보합을 찍어주고 올라갔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 시간에서 2% 올라가 있거든요. 2%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일 뭐 바로 갈지 오늘과 같은 행태를 줄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주시고 이 캔들이 지금 4%짜리 캔들 아닙니까? 4%짜리 캔들이니까 이 16,000원 정확하게 16,000원을 잡아주고 올라갔단 말이죠. 이걸 깨면 버린다라는 마인드로 분할로 한번 천천히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유니셈 한번 봅시다. 유니셈은 이제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한 2%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기관들 추세를 보면 3일 동안 좀 물량을 좀 담아내는 그런 형식이죠. 그전에는 이런 물량을 담지는 않았죠. 차츰차츰 더 물량을 더 담아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종목 역시도 시간 내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 있는 스타일 아닙니다. 하지만 2%대 정도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서둘지 마시고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할 것인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내일 뭐 기간이 좀 담아줄지 어떨지도 모르겠지만은 봉을 살아나 준다면 한번 보유를 하고 전고점 돌파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분할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캔들이 보면 플러스 1%에서 고가가 플러스 3%, 저가가 마이너스 1%니까 거의 요 전체가 한 5%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둘지 마시고 분할로 대응을 하시되 이 캔들 5%짜리 캔들 꼬리를 깨면은 도망을 나온다 라는 마인드로 해주십시오. 다음은 글로벌 SM. 이놈은 기술주 형태를 띈 뭐 기세주라고 표현을 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플러스 0.4% 출발해서 저가가 7%까지 밀렸다가 종가가 3.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꼬리가 따지보면 한 3% 딱이 된다는 소리죠. 시간에서는 2% 올라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꼬리하고 시간에까지 인정을 해주면 뭐 5%라고 칩시다. 이 안에서는 한번 분할로 잡아준다. 내일 만약에 살아나 준다면 약간 보유를 하면서 다음 타점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서둘지 마시고 이것도 차분하게 기세주는 그렇게 안 서둘러도 되거든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드림 CIS는 어차피 이날 종가에 보유를 하지 않은 이상은 이 당일의 시가 수익은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오늘 상승분을 해서 오늘 우리가 공략하신 분들 10% 가까이 수익을 먹었지만은 다시 지자리로 돌아왔죠. 다시 시가 6%도 돌아왔는데 시간에서 3%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으면 오늘
내일도 이와 비슷한 패턴의 행태를 벌일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흘러가면, 예를 들면 요렇게 맞춰 있다면, 봉으로 맞췄다면 큰 걱정이 없지만 꼬리를 달아주는 스타일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단 오늘의 이 급등세를 많은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도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고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모습이 연출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근데 시간에 3%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분할로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본다 라는 그런 마인드로 한번 내일 한번 봅시다. 내일은 뭐 이런 모습이 보이되 약간 조금 더 올라가 있는 도지가 이렇게 나오면 더 좋겠죠. 봉으로 올라가도 좋겠지만은, 일단 기세주는 내일 이렇게 5종목을 한번 보고 기본적으로 항시 분할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특징주 섹터 한번 봅시다. 특징주는 세화 IMC, 현대리바트, 명문, 고려제약, 유비케어, DR잼 볼라는데, 일단 DR잼을 한번 봅시다. DR잼은 제가 며칠 전에 분할로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전인가요? 제가 3일 전인가 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는 모르겠군요. 저희들은 이제 뭐 그 전략 그대로 시분할로 하지 말고 1분할로 하루 이렇게 받아서 맞춰보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게 반응이 났더군요. 저희들은 어제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 보면 기관들이 한 64,000주를 이제 뭐 오랜만에 담았네요. 담았는데 아직 DR잼은 재료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재료를 포함한 종목이니까 시간에서 0.9%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한 7% 정도 올랐지만은 이 종목도 살아나면 전고점을 돌파를 할 그런 공산이 큰 종목이니까 한번 잘 보시고, 지금 월말이니까 모든 종목은 분할로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유비케어. 유비케어 역시도 DR증과 같은 비슷한 형태의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름폭은 4%밖에 안 올랐지만은 여기서 음봉이 내려왔다면 당분간 쳐다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만원대라는 것이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오늘의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시간 내에서는 보합입니다. 그 말은 크게 강하게 내일 갈 공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 말이죠. 하지만 역시 아까 같이 DR증과 마찬가지로 양봉을 하나만 더 내주면 이 종목은 당분간은 한번 끌고 가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음은 명문고려제약. 명문제약을 먼저 내일 봐야 되겠죠. 오늘은 우리가 고려제약을 공략을 해서 수익이 좋았는데 내일은 또 명문제약하고 또 바꿔봐야 되겠죠. 고려가 지금 시간에서는 5.6% 올라가 있고 명문은 시간에서 8.7%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시가도 거의 시간의 이 갭만큼의 차이는 날 겁니다. 단지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명문제약이 조금 호가가 빡빡하죠. 빡빡하지만은 내일은 뭐 오늘은 고려제약을 했지만은 내일은 명문제약을 보는데, 고려제약을 같이 붙여놓은 이유는 만약에 명문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고려하고 타겟을 같이 맞춰서 짝짓기 매매를 해도 좋다. 아니면 명문하고 고려가 너무 갭 차이가, 시가 차이가 많이 나면 차라리 명문보다는 고려를 같이 달아붙어서 명문의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먹는 것이 좋다. 시가 10% 이상 뭐 12, 3% 잡혀가지고 올라가서 뭐 20% 가봤자 겨우 뭐 6, 7% 먹는데, 만일에 고려가 시가가 뭐 한 4%대나 5% 잡혀가지고 올라간다면 차라리 이놈이 더 당일 수익은 더 클 수가 있다.
하지만 약간 비스무리하다면 먼저 명문을 먼저 봐주셔야 되겠죠. 다음은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는 일도주 형식의 어떤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내일 한 번쯤은 이 지점에서는 공략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플러스 0.4%니까 음봉은 안 떨어졌네요. 그래서 일도주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보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쪽에 들어와 있으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은 음봉을 내려주면 당분간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폭은 작게 잡고 단 한 번의 매매만 해야 됩니다. 시가에 단 한 번의 매매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다음은 세와 IMC를 봅시다. 이 종목은 오늘 코디 같이 상장 유지 결정이 난 종목이죠. 한번 줄여볼까요? 그죠? 지금 여기가 언제입니까? 2017년도네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근데 지금 코디가 있는 이 위치와 세화가 있는 위치가 오늘 우리가 했던 코디의 위치는 좀 약간 모습이 틀리죠. 코디는 많이 올려가 있는 상태에서 마쳤고 세화는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마쳤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줄지는 조금 궤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상장 유지 결정이 난 종목들은 썩 좋은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세화가 내일 한번 그런 모습을 이번 달 관례를 깰 건지 내일 한번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열리는 이벤트 관련주들은 어떠한 형식이든지 그날 당일날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 열리는 날은 꼭 봐줘야 됩니다. 뭐 세화 IMC는 거래 재개가 되고 있고 한류도 내일 거래가 재개가 되죠. 감사 보고서를 받았고 하지만 한류는 조금 뭐 얼마 전에 된 거니까 5월 15일 날 정지가 됐군요. 됐기 때문에 뭐 흐름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이벤트 성격으로 보면 세화 IMC 성격이 더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종목의 기세가 강하고 뭐 그런 게 강하다는 뜻이 아니고 재료상으로 볼 때는 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격대가 한 3,000원대 대 2,990원이죠. 되니까 월말에는 절대로 무리한 베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수익을 주면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 가져간다는 마음을 먹어야지 막 승부를 걸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월말의 운용법은 월말의 공략법 또 월말의 운용법은 항시 보신을 한다는 겁니다. 몸을 보호를 하고 공략을 해서 수익이 나면 배트를 작게 잡고 먹고 계좌를 빨갛게 이렇게 뭐 3%도 좋고 5%도 좋고 2%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 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초가 매매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강조를 한 이유는 뭐든지 아침에 일찍 승부를 보는 것이 하루가 편하고 한 달로 볼 때는 한 달에 첫 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보면 한 달을 마감을 할 때는 크게 먹으려 하지 말고 마무리를 잘 해주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말의 매매 운용법은 항시 간결함을 잘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축 개념이라는 것은 제가 매번 강조를 하지만은 하루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응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잊지 마시고 월말에 무리하게 베팅을 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또 이번 달에 뭐 자기가 성적이 안 좋아가서 월말까지
뭐 좋지가 않았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는 내가 올려보겠다라고는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한 달의 기세는 해는 저물었고 달이 동동 떠오르고 있는데 빨간 태양이 떠오를 거라고는 기대를 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침이 될 때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고 새롭게 출발할 때 그때 다시 하란 말이죠. 지금은 절대로 뭐 이번 달 손실 좀 봤다고 해서 월말에 무리하게 베팅을 날리는지 그러면 오히려 따따블로 다칩니다. 사람의 마인드라는 것이 참 우스워서 여러분들도 어느 손가락 어느 발가락 바늘로 하나 주시면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프죠. 사람 몸이라는 것이 뭐 머리를 주시면 안 아프고 뭐 발가락 주시면 안 아프고 뭐 엉덩이 주시면 아프고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어디를 주셔도 다 아파요. 매매를 할 때는 어느 구석이나 손실을 본다든지 다 아픕니다. 3%를 뭐 손실받아 아프고 1%를 손실받아 아파요. 하지만 승부를 걸 때가 있고 조신하게 좀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절대 서둘지 마시고 수익을 잘 내왔던 분들은 배트를 작게 잡고 조금씩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번 달에 뭐 좀 뜻대로 잘 안 돼가지고 손실을 보신 분들은 절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음 달을 계획을 하시고 지금은 패턴만 맞춰 간다라는 마인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운용법 중에서도 월초 운용법도 중요하지만 월말 운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월말 마지막 한 주간을 운용을 잘못해가지고 한 달에 먹었던 걸 다 토해낸 사람들도 많고요. 월초에 조금 잃었는데 그거 복구할게라고 무리하게 베팅 날렸다가 월말에 따따블로 손실을 봐가지고 배가 망신한 사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축 하나 조심하지 않아야 될 건 없지만은 월말 구간에는 특히 사람의 심리가 많이 녹아있는 그런 투심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항시 조심스럽게 그리고 간결하게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얼른 도망 나와서 나중에 또 보면 되거든요. 무리하게 막 고집 피지 말란 말입니다. 자, 내일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자, 5월달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5월달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상문의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